구체적으로 이제 아이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발달 과정, 아동의 발달 과정은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서 이것이 가장 적합하다 말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이론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 에릭슨은 이제 인생 전 단계, 즉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크게 8개 단계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의 아동들, 우리 자녀들의 연령 단계에 맞는 앞에 4단계 정도까지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0에서 1세까지는 신뢰감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아직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춥거나 배고프거나 할 때 막 울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와서 잘 먹여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아이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울고 떼쓰고 해도 괜찮구나. 즉 내 속에서 추워, 내 속에 배고파 라고 그 느낌이 나쁜 게 아니구나. 왜냐면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엄마가 와서 해주니까 이래도 괜찮은 거야. 그리고 그 엄마로 대표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잘 도와주고 나의 어려운 것도 해결해주는 이 좋은 세상이야 라고 해서 신뢰라고 하는 게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세상에 대한 신뢰를 같이 형성하는 시기가 이때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 이때에 그런 신뢰가 잘 형성되지 못하면 당연하게 이 불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지금 이렇게 배고파서 울고 싶은데 전에 보면 혼났어. 그러면 배고플 때 우는 게 아니구나. 배고파도 난 참아야 되는데, 즉 내 배고픔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신. 그다음에 이 세상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한테 잘 도와주지 않네? 라는 방식으로 불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때 이 시기를 잘 형성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세상도 내가 우호적으로 해줄 수 있겠구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가장 처음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시기는 1에서 3세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자율성을 갖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율성을 후려는 시기. 아이들이 이제 이때 막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여기 이제 어지레를 하죠. 크레용으로 여기저기 칠해놓기도 하고, 엄마 속옷 다 벗겨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그게 귀찮은 일들을 막 합니다. 근데 그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세상을 탐색, 여기 뭐가 있는 거지? 이건 뭘까? 라고 알아보는 시기. 그리고 그것을 누가 지시해서 아니면 내가 속에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이들을 어른의 관점에서 본다면 귀찮은 일이고, 이제 철이 없는 짓을 하는 것이고, 너무 이제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이의 발달 과정 상에서 본다면 내 속에서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될 일들, 하기 싫은 일, 이런 것들을 스스로 탐색하고 어떤 경험해 나가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 그때의 부모가 이것을 허락하지 않고 이것을 중지시킨다면 아이들은 내가 이걸 하면은 안 되는 거보다, 아까 처음에 그 신뢰감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하면 엄마가 혼내는 것이고, 나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그런 올바르지 못한 일들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그런 수치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잘 이해해 나가면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자율성이라는 것들을 형성하는 시기가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 시기는 세 번째로는 주도성 대 이제 죄의식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이것을 해볼 거야 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할 거야, 혹은 컴퓨터 게임을 할 거야, 혹은 이걸 먹고 싶어 라고 하는 내가 어떤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이 시기에 잘 형성이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면 죄의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부모님 이제 혼내기, 미운 5살 볼 때 부모가 자꾸 어떤 것을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혹은 이것을 하면 내가 잘못된 아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죄의식을 갖게 되고요. 이때 이것이 이제 잘 형성이 되면 이제 목적 의식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6세 이상
현재 유치원을 본격적으로 다니고 초등학교를 가는 시기인데 이때는 이제 근면성이라는 것이 형성된다고 해요. 근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어진 과제,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일단 뭐 공부를 한다든지 과제를 한다든지 혹은 제 시간에 맞춰서 어딜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잘 지켜나가면서 근면성이라는 것들을 형성하게 되고 만약 그것이 잘 형성이 되지 않으면 열등감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아이들은 뭔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걸 보다 부족하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근데 열등감이라는 것은 사실 객관적으로 뭐 성적이나 능력이 어떠냐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더 관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서 60점을 맞았다라고 할 때에 60점 때문에 이 아이가 열등감을 형성할 것이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90점을 맞은 아이에게도 너 90점 맞았는데 아직 100점 맞았는데 왜 10점을 더 못했어? 라는 방식으로 이야기해서 열등감이 형성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것들이 잘 겪어나가게 되면 이제 능력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뭐 네 가지 단계 아주 간단하게 발달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이 딱 이 연령 단계에 이것만 형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단계부터 해서 좀 순차적으로 형성되면서 전 단계에 형성되지 못했던 것이 뒷 단계에서 형성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초반기까지 이런 신뢰감, 자율성, 그다음에 주도성, 근면성 이런 것들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것과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대하시면서 그냥 우리 아이가 왜 이렇지라고 하는 귀찮거나 힘들거나 혹은 문제되거나 라고만 보시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발달하는 과정상에서 있을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허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